자, decision making까지 했고 WO까지도 다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긴 했는데 그 전에 실제적으로 빌 교수님 책에서 스텝으로 봤을 때는 팔로우 온 마켓이라고 이제 저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뭐냐면 지금 거점 시장에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요 정도 중간 단계에서 거점 시장 말고 이 거점 시장을 우리가 점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대된 시장으로는 어디가 있을까를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게 바로 팔로우 온 마켓이에요. 그렇지만 뭐 사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중요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팔로우 온 마켓 중간 단계에서 거점 시장 말고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 번쯤은 중간에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익 창출.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수익 창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 고객을 거의 뭐 어느 정도까지는 거점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다 이제 알아냈습니다. 다 알아내고 이제 뭐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이제 잡혀 있고,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개발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고 아직 런치는 안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익 모델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프라이싱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수익이 날까? 계속해서 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어차피 실제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할 때 뭐였죠? 그게? 바로 페잉 커스터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지, 그냥 마냥 뭐 지금까지 다 좋아, 고객한테 해줄 거 다 해줄 수 있고, 다 우리가 다 좋아, 고객도 만족하고, 야, 지금부터 이제 사업하면 잘 될 거야.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되나요? 실제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수익 창출 전략이 밑에 있죠. 네. 수익 창출 전략. 이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따져서 정말로 우리가 돈을 서스테이너블하게 사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점 시장에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결국은 성공 여부는 매출을 잘 올려서 이익을 잘 창출하고, 이게 성공 여부예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스텝에서, 이번 테마에서 해 나갈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뭔가가, 잠시만요. 네. 뭔가 장표가요. 장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획득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광의의 개념도 있고 협의의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협의의 개념이에요. 협의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 모델에 가깝다라는 얘기지. 수익 모델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 혁신에 투자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구글, 대표적인 게 구글인데, 구글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검색 엔진으로 해가지고 광고로 이제 수익 모델을 얻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고객이 선호하는 키워드에 따른 검색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고객이 선호하는 키워드에 따른 검색 광고를 채택을 해서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구글이. 처음에는 그냥 검색하는 광고에다가 검색창에다가 광고를 많이 넣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이었는데 조금 수익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키워드에 따른 이제 검색 광고를 방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구글이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버추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오버추어가 사실은 저걸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한 거죠, 구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가치 창출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치 창출이라는 거 개발하는 거, 제품 개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실제로는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간을 안 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당연히 많은 고객이 나타나서 잘 살 거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앨런 딥이라는 그 마케팅 전문가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이었냐면 수많은 스타트업의 무덤에는 정말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 혁신에 투자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표준으로 잡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이 보통 쓰거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알고 있는, 그냥 따라하면 된다, 따라하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혁신을 꾀하라. 구글이 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뭐 선택의 범위가 넓어도 기존 경쟁자에 비해서 사실 스타트업은 되게 유리하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도 일단 고객층이 형성된 다음부터는 비즈니스 모델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수익 모델 바꾸기도 어렵고, 프라이싱 바꾸기도 어렵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주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비즈니스 모델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고객, 여러분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결정할 때 고객의 욕구와 의도, 이걸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수익 모델을 결정할 때도 그 부분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 크리에이션. 여러분이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했죠. as is to be도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경쟁자의 가치 창출, 경쟁자나 대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요것만 봐요. 요것만. 시장에 나와 있는 수익 모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걸 따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월 구독을 하면 나도 월 구독을 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이 연 구독을 하면 나도 연 구독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따라 한다는 것뿐. 그렇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내부적인 부분,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과 목표에 맞는지. 실제적으로는 뭐 연구독이든 월구독이든 다 좋은데 이게 바로 우리 캐시플로우에, 우리가 우리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캐시플로우에 맞는지, 이런 부분 다 따져봐야 된다. 이 4가지 측면, 적어도 4가지 측면,
네 가지 측면을, 네 가지 디멘전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 무료. 우리 무료 많이 하죠. 무료. 특히 뭐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 B2C 플랫폼들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료가 바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수익 모델이라는 건요, 실제로 여러분의 서비스에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날 수익 모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나 뭐 이런 것들은 무료가 아니에요. 전략일 뿐이에요. 전략일 뿐. 그래서 이런 무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유료로 유도하는 것, 뭐 프리미엄이라는 것들도 있죠. 프리미엄 서비스. 그런 것들. 지금 플랫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도. 그래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유형들이 이제 알고 있는 여러분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타임 업프론트 플러스 메인터넌스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많이 쓰죠. 그다음에 코스트 플러스 원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 뭐 T&M 베이스로 프로젝트 보통 할 때 그렇게 하고, 뭐 서브스크립션, 리징, 라이센싱, 컨슈머블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수익 모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되게 많아요. 트랜잭션 피, 유세지 베이스드, 셀폰 플랜, 파킹 미터, 페널티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소액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수익 모델을 생각할 때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 한다고 자기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산업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빌 교수님 강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자, 척 에드 팀 같이 여러분 이제 척 에드 아시죠? 네. 척 에드 솔루션, 줌이나 이런 그 강의 위에 올라가는 그 솔루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본 것들,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측면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적인 측면에서는 보니까 커스터머 내부에서는 멀티-이어 IT 프로큐먼트 컨트랙을 많이 하더라. 고객들은 그런 걸 더 선호하더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고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한 거고, 이제 경쟁자 상황은 어떻고, 뭐 줌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경쟁자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연 모델을 많이 쓰더라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고, 밸류 크리에이션, 실제로 우리 거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치를 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고객이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일즈 사이클이 뭐 길 수 있으니까 이 세일즈 사이클 긴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뭐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이렇게 쭉 네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코노믹 바이어는 프로큐어먼트 디파트먼트가 이코노믹 바이어가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사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프로스 앤 컨스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번 생각을 쭉 해내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의 후보가 될 만한 것들을 쭉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연 서브스크립션으로 해보고,
월 서브스크립션으로 해보고 라이센싱으로도 해보고 어드버타이징으로도 해보고 리셀링, 쉐이빙, 쉐어드 세이빙도 해보고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옵션을 다 정해 본 다음에 유닛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스터머 핏에 맞는 건지 아까 제가 네 가지 측면 얘기했죠. 커스터머 핏에 맞는 건지 밸류 핏에 맞는 건지 컴피티션 핏에 맞는 건지 인터널 우리 기업 내부의 핏에 맞는 건지 해가지고 거기에는 프로스 앤 컨스가 어떤 이런 걸 썼을 때 프로스 앤 컨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매겨보는 거죠. 저렇게 분석을 쭉 해보는 거서 아 저기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수익 모델을. 아 요걸로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 연 모델 했다고 나도 연 구독 모델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다 따져보는 거죠. 다 따져봐서 결국은 we follow a multi-year subscription model. 연 구독 모델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촉 에디팅 같은 경우. 아시겠죠? 큐리오시티 헬스 지난번에 얘기했죠. 큐리오시티 헬스 신경증 환자를 도와주기 위한 그 앱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뭘로 해야 될 건지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커스터머, 밸류, 컴피티션, 인터널 네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다 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떤 수익 모델로 했을 때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낼 수 있는지 돈을 지불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선호한 게 뭐고 경쟁자는 뭐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고 인터널적 내부적인 측면은 어떻고 그런 부분을 쭉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렌즈로 한번 따져봤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코노믹 바이어가 보통 신경증 환자는 환자가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들이 돈을 내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언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티어드 서브스크립션이 뭐냐면 구독은 구독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티어가 있는 거예요. 티어가 있어서 아래는 프리 공짜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걸 조직해주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으로 서로 그룹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신경증 환자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룹 한 여기부터는 유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사와 이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가격 들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티어드 서브스크립션, 그 다음에 셀폰 플랜 이것도 이제 어찌 생각하면 하나의 셀폰 플랜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그 핸드폰 요금처럼 이제 그런 수익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타임 차지, 그 다음에 컨슈머블. 이런 걸로 다 생각을 해서 봐서 실제적으로 커스터머 핏, 밸류 핏, 컴페티티브 핏, 인터널 핏.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프로스 앤 컨스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저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큐리스틱 헬스 여기도 네 가지의 렌즈를 생각하고 네 가지 렌즈를 따져봤을 때 요 수익 모델 그리고 요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 건지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은 따져보는 거예요. 수익 모델을 결정할 때는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객의 측면, 가치적인 측면,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이 네 가지 렌즈는 생각을 한 다음에 쭉 우리가 어떤 수익 모델을 할 수 있는지 수익 모델 옵션을 쭉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일리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결정했어요. 수익 모델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싱. 뭐를 이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제 보통 가격 정할 때도 이제 앞에서 수익 모델 딱 정했으면 경쟁자들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아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격 책정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분석을.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왜? 가격은 한번 결정하면 이제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런치하고 나서는. 네. 그리고 특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게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 자체가 계속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장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창출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 가격 체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과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수의 기준 가격과 다양한 가격 전략을 선정하고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면 확립을 해야 된다. 이 가격 자체가 나중에 이제 LTV, 오늘 LTV까지 할 건데요. LTV하고 코카를 다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다 미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익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회사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망해가는 회사인지 정말로 수익이 나는 회사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빌 교수님 교환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Small change in pricing. 프라이싱에서 조금만 체인지를 하면은 굉장히 profitability.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은, 정책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러한 가격 정책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커스터머스 퍼스펙티브의 측면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측면이 아니라 커스터머의 퍼스펙티브, 고객 관점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네. 지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싱의 원칙, 우리 빌 교수님이 얘기했던 프라이싱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저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20% 정도 생각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책정하는 게 괜찮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는 원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가 기준으로. 그리고 원가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유닛,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우리 배웠죠. 이걸 배운 것도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이 있는지 내가 사례를 들어서 볼게요. 자코 케이스거든요. 자코라는 케이스인데, 캐나다의 키노버사, 이건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건데, 캐나다의 키노버사가 전동 휠체어에 장착하는 보조 로봇 자코를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웹사이트 쳐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디로 진출하면, 유럽을 진출하는데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래.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아마 진출하겠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시장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시장 조사에서 자코 구매 고객은 웬걸? 유럽이다 보니까 베니핏이나 이런 게, 소셜 베니핏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되게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28,000유로까지를 지원을 해줘요. 건강보험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 결정 아주 쉽게 나오죠.
그냥 28,000 유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28,000 유로를 딱 결정하면 장애인도 낼 필요 없는 거야. 돈 낼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보조를 받아서. 저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디시전 메이킹 유닛 이런 걸 사실 되게 철저하게 하다 보면은 의외의 저런 굉장히 귀한 뭐라 그럴까 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프라이싱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거. 그럼 뭐 네덜란드에서 있는 자코 웬만한 장애인들은 필요한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은 다 사겠죠. 공짜인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엄청난 거죠. 저걸로 이제 대박 한번 친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경쟁자나 대체제 이쪽의 가격을 이해하는 건 아주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또 결정할 때는 또 뭐 여기선 제프리 모어의 뭐 기술 수용 주기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기준 가격을 적용 대상을 어디로 하냐면 초기 고객도 아니에요. 생각할 때는 다수, 초기의 다수 수용자들이 그 억셉트 할 만한 가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측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시범 고객이나 등대 고객한테는 이제 유연하게 가격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철저한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기부터 가격을 무조건 확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초기에 이제 등대 고객이나 뭐 시범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는 시범이 끝났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딱 올려버리면은 이제 그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유연한 그때는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뭐 시범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격을 인하할 때는 뭐 심리적인 건데 소프트웨어 가격보다는 하드웨어 가격을 인하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하드웨어 가격을 받고 소프트웨어 가격은 그냥 반대로 보통 가야 된다라는 고객 심리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은 있잖아요. 내리기는 쉬워도요.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지를 해서 가격에 대한 프라이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사실 워크시트는 여러분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MIT에서는 이런 워크시트를 가지고 해요. 뒤에 케이스를 보면은 뭐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이건 뭐지? 요 프라이싱 저걸 해서 실제 이제 고객에 대한 측면, DMU, DMP, 밸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니셜 디시전과 이제 합리성 분석, 가격에 대한 합리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검증까지도 다 하는 이런 워크시트를 주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안 드리고요. 그냥 케이스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빌 교수님 강의 많이 있고요. 프라이싱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초기 에드팀 같은 경우는 프라이싱을 어떻게 했을까? 아까 이제 수익 모델 정했어요. 그죠? 연 서브스크립션으로 정했잖아요. 그죠? 연 구독 모델로 정했어요. 정했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이제 합리성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팀에서 합리성 분석을 했는데 대충 줌 컨트랙을 알게 됐어. 그래서 줌 컨트랙에 10에서 15% 정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프라이싱 레인지를 한번 정해 본 거죠. 그렇게 줌의
러프하게 10에서 15% 정도로 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리스트 프라이스는 어떻게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마지널 코스트.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래서 비용에 대한 프로핏이 어느 정도 될까? 요것도 한번 요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객 획득 비용에서 더 따지게 되긴 하지만 한번 따져보는 거죠.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딱 보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20K.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충 따져보니까. 뭐 개발비가 되겠죠. 저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 비용을 해서 개발.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다 주밀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제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개발하고 뭐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인스톨 비용이나. 그게 이제 한 2만 불 정도 되니까 대충 요 가격으로 하면은 프로핏 마진이 80% 정도 나오더라. 괜찮네. 80% 정도면. 근데 요렇게 해서 일단 가격에 대해서 따져보고 밑에는 요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를 좀 더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썸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뭐 코카가 20K니까 그 다음에 학생당 한 2불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면은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켓 리서치를 하고 IT 프로큐먼트 팀하고 이제 그거를 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이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냥 뭐 부턱대고 이 정도면 돼.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리성 분석과 그 합리성 분석한 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합리성 분석과 그 분석된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이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타당한 가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휴리스틱 헬스 같은 경우도 아까 티어드라고 그랬죠? 티어드 서브스크립션 월 구독료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앞에 60% 유저의 60% 정도는 프리 해서 이제 이쪽은 커뮤니티 포스팅 베이스 커뮤니티 디스커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고 그 중에서 30%는 피어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유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프로페셔널 마더레이드 서포트 그룹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저걸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50불 정도로 가격을 결정을 했고요. 이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합리성 분석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다. 사이카트리스트 비짓 했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켓 프라이스보다 그 대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과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렇게 해서 휴리스틱 헬스도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했다. 앞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헬스 인디케이터 20불 피어 머더레이트 서비스와 50불 포 프리미엄 메디컬 엑스퍼티어 해가지고 이제 20불과 50불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을 한 겁니다. 휴리스틱 헬스 신경증 환자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 여기까지가 프라이싱 얘기입니다. 자, 이제 수익 모델 결정했고 수익 모델에 따른 프라이싱 결정했어요. 자, 이제는 뭐야? 중요한 거 라이프타임 밸류 하고 라이프타임 밸류가 뭐냐면 고객 생애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우리나라 말 그냥 LTV라고 얘기하면 돼요. 라이프타임 밸류. 그다음에 코카 고객 획득 비용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데 획득 비용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라이프타임 밸류 부분만 할 겁니다. 자, 라이프타임 밸류가 뭔가? 자, 이제까지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 다 했어요. 이제 웬만큼 다 했고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정말 이 사업 계속 해도 돼? 가격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결정했는데
이거 정말 그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가격과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이거 계속해서 돈 벌 수 있어? 아니면 돈 까먹는 거 아닐까? 요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객 한 명당이, 이게 이제 B2C면 한 명, B2B면 한 기업이 이게 되겠죠? 한 명 단위로, 한 기업 단위로 가치와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단위의 경제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자, LTV. 자, 고객 한 명 또는 한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거점 시장 결정했죠. 거점 시장에서 이제 거기에는 B2B면 거기에는 기업 고객들이 쭉 있을 겁니다. 거점 시장 안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자, 그 한 명당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을 한번 따져보자. 왜?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가격도 결정했고 수익 모델도 결정했잖아요.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100%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측하는 거죠. 에스티메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해가지고 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망하지는 않았지만 당근마켓이 엄청 힘들어했죠. 당근마켓. 3천만 명 될 때까지도 돈을 못 벌었어요. 여기는. 요새 돈 벌고 있죠. 요새 아마 흑자로 돌아서려고 해요. 당근마켓이. 그나마 이제 저걸 많이 받았으니까 뭐지?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근마켓이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온 거지. 큰일 날 뻔했어요. 당근마켓. 3천만 명. 지금 여러분 당근마켓 안 쓴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 거의 2, 3천 될 때까지도 수익 못 올렸어요. 옛날에도 있어요. 닷컴 버블 벌어졌을 때 대표적인 게 패스닷컴하고 그룹폰 케이스가 그래요. 패스닷컴 볼까요? 닷컴 1998년. 패스닷컴이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때 닷컴 버블 불었을 때 애완동물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초창기에 맨 처음 시작한대요. 맨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을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애완동물 그 애호가들이 많아요. 처음 닷컴 버블 시행해도 이거 굉장히, 그래서 뭐 수백만 달러 그냥 바로 유치를 했어요. 막 브랜드 구축하고 그래가지고 막 규모의 경제만 믿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고객에 대한 분석은 이제 아예 뒷전에 있고 일단은 가입자, 구독자 막 엄청나게 늘리는 거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률이었어요. 이익률.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익률이 거의 굉장히 낮게 잡았나 봐요. 제대로 이제 그 수익 창출 전략이 없었던 거지. 그냥 대충 딱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규모의 경제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수익 모델도 나올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했겠죠. 광고 모델 뭐 잔뜩 생각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규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적자 구조가 커지는 구조가 돼버린 거야.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를 하긴 하는데 이게 비용만 더 들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당근마켓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예. 서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당근마켓. 3천만 명 그 사람들이 뭐 거래가 하루에 일어나는 거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서버 비용 얼마나 들어요. 그거 전부 다 투자받아 그나마 투자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참 어쨌든 그래서 그 잘 나가던 패스닷컴이 2000년에 2년 만에 파산을 한 거예요. 이때는 왜 투자를 또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미시경제적인 측면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무조건 고객만 많이 유치해서 닷컴 버블에 맞게 그냥 시작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룹폰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룹폰이라는 저 소셜 커머스 기업이 아직까지도 있긴 있는데 초창기에 비하면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지금은. 예. 저기도 마찬가지 엄청난 할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알리바바나 이제 테무 중국에 이제 그쪽 했던 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혀 분석이 없었던 거지. 2008년에.
그래서 초고속 성장하다가 이제 핵심 역량이 부재되고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고객 확보 전략에 난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LTV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사업을 그 이후로 많이 바꿨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LTV와 코카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수익 모델과 프라이싱만 딱 아무 생각 없이 정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꼭 LTV 분석과 코카 분석이 따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TV의 주요 변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약간의 수학이 좀 나오는데 이제 산수죠. 산수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처음엔 뭐 일회성 수입원이 있을 수가 있고 반복성 수입원이 있을 수 있고 부가 수입원이 있을 수 있고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제품 가격 빼기 생산비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그로스 마진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 레이 고객 유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수명이 있습니다. 제품 수명 같은 건 일회성 수입원에 적용이 되겠죠, 보통. 네. 그리고 뭐 재구매율도 뭐 일회성 수입원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반복성 수입원이 있고 일회성 수입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구독료 같은 건 반복성이 되겠고, 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 비용인데요. 자본 비용은 그냥 여러분 이건 재무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자본 비용을 빼야 돼요. 자본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부채나 투자자한테 이제 투자받은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사실은 실제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지금 받은 그 모든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본으로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요즘에 스타트업은. 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부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젠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비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네. 이건 재무적인 부분이고 보통 자본 비용은 사실은 이제 회계사가 이제 재무에서 이제 재무 담당하는 전문가가 그거를 자본 비용을 딱 만들어 주거든요. 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그 정도, 그게 여러분의 이익에서 빼야 된다라는 얘기지. 실제로. 그게 타당하죠. 예. 그래서 자본 비용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신생기업은 35에서 75% 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나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이제 자본 비용이 많이 빠져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또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은 향후 몇 년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위험 감수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게 다 자본 비용으로 빠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이런 비용이 있다. 자, LTV 계산법이 있어요. LTV 계산은 자, 5년 동안 얻은 이익을 순현재 가치로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고객이 5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언젠간 또 그 자본이라는 것도 회수도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5년으로 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한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현재 가치로 따져야 이제 실제 LTV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로 따지는데 이익 그로스 마진이에요. 이익 곱하기 요거는 그냥 수식이에요. 자본 비용 때문에. 자본 비용을 이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수식이고, 또 요게 이제 수식이고, 요게 현재 가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Y1은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5년까지 해가지고 그걸 총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LT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객 단위죠. 지금 LTV라는 건 하나의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애 총 수익인데 이익이에요. 이익인데 그 이익을 따질 때 LTV로 따지고 그 LTV에 실제로
따질 때는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5년간 이익을 다 더해서 LTV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따져요?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이게 수식이니까. LTV 따지는 수식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 정도로만 하면, 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이 이 정도 된다. 이익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우리 빌 교수님이 교환에다가, 빌 교수님 교환이 더 헷갈려요, 사실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여러분은 다 알 것 같아서, 이제 이 LTV나 코카에 대한 빌 교수님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건 또 책도 잘못돼가지고 제가 수정을 했어요. 책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자, LTV 산정 예시 한번 볼까요? 장치예요. 하드웨어. 장치. 자, 장치 가격을 얼마로 했냐면 10,000불로 했어요. 10,000불. 그 다음에 반복성 수입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 장치를 팔면은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은 워런티 제로. 그 6개월은 그냥 워런티로 하고, 그럼 나머지 6개월에 대한,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은 10,000불에 15%, 1,500불인데 이게 1,500불은 반복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첫 해는 750불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익률은 장치는 65%고 유지 보수는 85%예요. 고객 유지율은 첫 해는 뭐 당연히 100%고 다음 해부터는 90%예요. 제품 수명은 5년이고요. 재구매율은 유지 보수 고객 중에 75%, 그리고 자본 비용은 50%로 한 겁니다. 여러분도 자본 비용을 50%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익 곱하기 자본 비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개수로 정했어요. 50%로 자본 비용 50%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첫 해는 1, 두 번째 해는 0.67, 0.44, 0.3, 0.2, 0.13. 이 자본 비용은 그냥 고정으로 시켜서 여러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50%로 결정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딴 거 볼까요? 이제 어떻게 이 LTV가 결정이 되는지. 자, 장치 가격 10,000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률 65%. 그럼 장치 이익은 얼마일까요? 65,000불이에요. 그죠? 따라오시나요? 그리고 연간 비용. 자, 연간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자, 첫 해는 6개월만 워런티니까 나머지 6개월 부분은 받겠죠? 그러니까 750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지보수의 이익률은 뭘까요? 85%죠? 85%에서 637불이에요. 7.5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이익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장치 이익 6,500에 더하기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7,137.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는 현재 가치가 현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1로 돼서 현재 가치가 이걸로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1년 차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차. 1년 차는 유지보수 비용 나오죠? 그리고 고객 유지율이 있어요. 고객 유지율 90%. 다음 해부터는 90%예요. 90%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률이 나오게 되는, 그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또 고객 유지율의 90%의 이익률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47.5달러가 되는 거고요. 요걸로 끝나는 유지보수 이익만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본 비용을 또 곱해줘야죠. 자본 비용을 이제 곱하면 768.8불이 되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나요? 예. 자세히 보면 쉬워요. 쉬운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2년 차에도 유지보수 비용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수익이? 그럼 그걸 또 이익을 따져야 되면 고객 유지율은 어떻게 돼요? 90%에 또 90%니까 81%가 되는 거예요. 요걸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90%에 90%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에 대한 이익률 곱하면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이 누적 고객 비율 같은 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가치로 따지면 계속해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4.4불 자본 비용 곱하고 3년차, 4년차, 5년차에서는 재교체를 하죠. 재구매를 하죠. 그 제품 수명이 5년이니까 5년차에서는 몇 프로만 고객 중 75%만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고객 중 75%만. 그러니까 이걸 쭉 다 곱한 거예요. 곱해가지고 해가지고 딱 봤더니 674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Y0부터 Y5까지 쭉 더한 게 바로 LTV가 되는 거예요. 9,481.3불이 LTV 계산이 된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혹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보수 이익만 쭉 있다가 마지막 차이는 또 장치를 사는데 그 장치를 사는 게 유지보수를 고객 중에서 75%니까 75%를 그냥 여기다 또 곱해버려야죠. 곱해가지고 또 나오면 이제 자본비용 계수, 순현재 가치 계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본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674불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확. 실제로.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계속해서 줄게 됩니다. 순현재 가치로 또 다 돌려놔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한번 뜯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자세히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LTV에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자본 비용 때문에 쭉 줄어들죠. 네. 확 줄어들어요.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나서 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지만 수익 모델 되게 중요하고 또 프라이싱도 중요하게 되겠죠. 요거 LTV를 계산할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고객 유지를 중요성, 뭐 업셀링 기회를 잡자, 뭐 이런 얘기가 뭐. 자, 초기 에드팀, 여러분 초기 에드팀 그 솔루션 그거 이제 가격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 구독이죠. 연 구독으로 이제 다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까지도 결정했고 수익 모델 결정했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파일럿 프로그램 매출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제 영구독으로 하는 거죠. 810불로 했어요.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 이익률은 70%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한 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규 프로그램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대로 쭉 가고요. 계속. 왜냐면 영구독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규 프로그램 매출은 가격을 그러니까 11만 2,500불. 자, 이익률은 80%, 그 중에서 80%. 그 다음에 고객 유지율은 85%. 85%로 정했고요. 자본비용 50%. 똑같아요. 자본비용 계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쪽은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파일럿 810불.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핏 마진 70%니까 567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첫 해는 없죠. 567불 말고. 왜냐하면 파일럿 프로그램만 돌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고객한테는 이 1년 후에 매출이 일어나죠. 예, 정규 프로그램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규 프로그램을 가격에 실제 그거는 프로핏 마진이 80%고, 그 다음에 그 프로핏 마진 80%를 정해놓고 봤더니 9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그거에 대한 실제로 이제 리텐션 레이트이 들어갑니다. 여기선 리텐션 레이트. 왜냐하면 고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 평생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게 85%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텐션 레이트 85%를 여기서 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85%까지 다 결정을 해가지고 쭉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 그 다음에 요 가격을 더하니까 요 가격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순현재가치 계수가 정해져서 요 가격이 되는 거예요. 1년 차부터. 그 다음에 2년 차는 또 2년 구독. 또 어찌 보면 리텐션 레이시 또 줄어들죠. 85%에 또 85%가 72%, 72%에 85%가 61%. 이렇게 해서 리텐션 레이스를 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하고 정규 프로그램하고 다 해서 5년까지를 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 개수까지 다 하다 보면은 완전히 쪼그라들죠. 쭉 해서 33,000불, 19,000불, 11,000불, 6,000불 해가지고 요걸 쭉 더해서 딱 LTV를 계산했던 게 131,778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게 바로 LTV 계산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다 이제 연 구독으로 했고, 잠깐 하드웨어 장치 가격으로 했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뭐 재구매율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걸 다 이제 곱해버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점점 해마다 수익이 줄게 되는 거죠. 줄게 되지만 어쨌든 5년까지를 결정을 해서 그걸 쫙 다 계산해가지고 한 게 바로 LT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도 한번 보세요. 따져보면 다 숫자가 다 이제 산수가 다 딱딱딱딱 나와요. 왜 저걸로 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확률로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LTV가 이 사람이 실제로 내 거를 구매해가지고 5년 동안 가게 될지 1년에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정해보는 거예요. 재구매율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어차피 에스티메이션이니까 LTV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걸 한 거와 안 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이걸 해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총 이 정도의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수익 모델과 프라이싱, 가격을 결정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정도, 평생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보수적으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저걸로. 어차피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가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거는 이제 LTV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느 정도 타당한 그 사람의 생애 가치를 따지는 수식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따져보고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걸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객을 얼마를 얻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LTV입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이 한번 그룹별로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 실제 액티비티 해야 될 사항은, 자,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했죠? 수익 모델 설계하는 겁니다. 수익 모델 설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 자, 네 가지 측면, 적어도 네 가지 측면의 근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고객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 경쟁사, 그 다음에 기업 내부적인 측면. 이 네 가지 디멘전을, 네 가지 렌즈를 딱 분석해서 여러분이 필요했던 그 수익 모델들, 옵션들, 그거를 쭉 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저기에다가 큐리스틱 헬스 프라이스는 아니죠. 내가 왜 프라이스를 썼지 여기다? 큐리스틱 헬스 사례를 참조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모델 결정했으니까 가격 체계를 수립하고 그 근거, 합리성 분석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걸 합리성 분석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엔 LTV 산정하면 돼요. LTV 산정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례를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분도 이제 LTV 산정할 수 있어요. 자, 고객 한 기업의 고객 단위로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고요. 자본 비용은 50%, 똑같이 자본 비용 개수는 똑같이 넣으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례에서 촉 애드 사례를 통해서 자본 비용 넣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LTV까지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 다 할 수 있죠? 네. 뭐 어차피 뭐 여러분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이제 외부로 나가서 뭐 해야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거 가지고 이제 수익 창출 전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얘기했던 거, 수익 모델 결정할 때 4가지 렌즈 꼭 사용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격 결정할 때 합리성 분석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띡 하고 가격 나오면 안 돼요.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